안녕하세요. 저는 빅데이터 사례조사를 맡은 2016-120-146 황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조사한 주제는 미국의 야구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는 아메리카 서부 지구 소속의 메이저리그 프로야구단이며 월드시리즈 9회 우승의 야구단이라고 합니다. 좀 더 이 야구단에 대한 개요를 알아보자면 창단은 1901년, 현재 2020년 기준 119년이 되는 야구단이며 연고지는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에서 시작했으며 홈 구장은 오클랜드 앨러메다 카운티 콜리세움, 약칭은 OAK입니다. 구단주는 존 제이 피셔이며 사장은 빌리빈인데 이 빌리빈은 제가 오늘 다룰 빅데이터에 관해서 가장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장은 현재 데이비드 포스트라는 인물입니다. 오클랜드 애슬레틱스가 미국의 메이저리그 프로야구단인 만큼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대표적으로 4개를 꼽아서 말하자면 2002년에 20연승, 그리고 이어서 2003년에는 지구 우승을 하였으며 월드시리즈 9회, 1910년, 11년, 13년, 29년, 30년, 72년, 73년, 74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89년에 이어서 월드시리즈를 모두 우승하였습니다. 또한 최고 승률은 0.704로 31년에 153경기 중에서 107경기를 승리하였고 단 45경기만을 패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다 관중은 290만 명으로 빌리빈의 머니볼 시대, 이때 최다 관중을 갱신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야구와 빅데이터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말씀드리자면 선수들에 대한 영입에 대한 큰 관련이 있습니다. 야구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고 이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도 1901년에 창단되었기 때문에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선수들을 영입하고 야구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옆에 있는 이 빌리빈이 감독을 맡았을 때에는 이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에는 선수를 영입할 큰 돈이 없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선수들의 영입을 하는 방식은 굉장히 큰 거액, 큰 돈을 주고 굉장히 능력이 출중한 선수, 유명 명문 야구 고교에서 출중한 선수를 사들임으로써 야구팀을 강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옆에 사진에 있는 이 빌리빈이란 감독은 감독으로서 야구팀은 현재 그런 큰 선수들을 영입할 능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야구팀에서는 보통 감독의 감이라고 말합니다. 감독이 보기에 잠재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 혹은 관계가 깨끗한 사람, 혹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지가 않고, 혹은 고등학교라든가 대학교에서 평판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들을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하지만 이 빌리빈의 경우에는 그런 모든 조건들을 따지기에는 선수들을 영입할 돈이 너무나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몸값이 높은 선수의 명성에 대해서 의존하기를 포기하였습니다. 대신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영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싸고 그리고 남다른 구단이 뽑지 않는 평가가 절하된 혹은 저평가받는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른 야구팀에서는 가장 고평가되는 요소가 홈런을 얼마나 치는지, 혹은 배트를 쳤을 때 야구공을 얼마나 잘 맞추는지, 혹은 투수가 야구공을 던졌을 때 얼만큼 스트라이크라든가 볼을 내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지만 이 빌리빈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관점들을 벗어나도록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때 당시만 해도 다른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흑인과 동양인은 주로 뽑지 않았고 나이가 많거나 너무 어리거나 혹은 여자관계가 복잡하거나 사생활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감독들은 배제를 하는 상태였는데 빌리빈은 이런 요소들을 철저히 배제하였습니다. 대신 영입한 선수들을 뽑을 때 판단 요소로 저평가받은 장타율, 출루율을 중점으로 선수들의 정보를 분석하였고 이러한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수들을 영입하였습니다. 이 장타율과 출루율에 관해서는 내가 공을 얼마나 잘 치는가에
핵심을 둔 것이 아니라 선수가 이 경기에서 얼만큼 오랫동안 아웃당하지 않고 잘 살아남는가, 얼만큼 잘 승리하는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즉, 얼마나 좋은 선수를 갖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90년 후반대에 있었던 빌리빈 감독의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도까지 만들어졌는데, 다시 한번 이 머니볼 이론에 대해 요약을 말씀드리자면 머니볼의 핵심은 저비용, 고효율의 야구단 운영이었습니다. 목적은 선수의 영입이 아닌 승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는 출루율, 장타율을 기준으로 선수들을 영입하였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는 중점 포인트를 기존의 중점 포인트인 타격에 벗어나 나이 혹은 구원 투수의 능력에 중점을 두고 선수들을 영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장타율, 출루율에 중점을 둔 것이 머니볼 이론이 아니라 다른 구단이 영입하는 선수들의 정보 데이터를 분석해서 선호하는 분야와 기피하는 분야를 확인하고 또 거기에 대한 패턴을 분석하여 다른 구단이 집중하지 않는 분야 속 중견급 선수를 영입하는 것입니다. 즉, 선수들을 영입할 때 이런 데이터화를 어떻게 시켰느냐? 즉, 이것은 세이버 매트릭스, 야구 통계학입니다. 야구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하나의 통계적 방법론인데, 이런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선수를 정량적으로 선수의 능력에 대해서 수치, 데이터화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운적 요소, 동료의 도움이라든가 경기장 특성, 장소 위치 혹은 날씨와 같은 이런 운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선수의 기존 득점 능력 그리고 실점 억제 능력을 추가로 데이터화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출루율, 장타율, 홈런 횟수, 타율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활용하는가 라고 보자면 결국에는 감독들의 감을 배제하고 명성을 배제한 채 저평가된 기준의 데이터 위주의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클래스에 대한 사전 정보를 배제한, 없는 것이지만 없다고 치부해버린 군집화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클래스 4번 정보 없이 오직 선수들의 능력을 수치화하여 이런 것들을 하나는 딱 분류하고 그 과정에서 출루율과 장타율이 높은 선수를 영입한 것이 빌리빈의 머니볼의 핵심입니다. 사용한 데이터 종류는 크게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부 데이터로는 정형화한 데이터로서 선수들의 각각의 능력, 즉 세이버 매트릭스 내 세이버 스탯이라고 하는데 타율, 홈런 횟수, 장타율, 출루율, 도루, 타점 등의 선수들의 경기 분야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이는 수치화되어 있고 각각 선수들에 대한 리스트를 모두 정리해가지고 파일로 정리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외부 데이터는 선수들의 사생활, 다른 구단들의 영입 선수 리스트, 리그 참가 구단 리스트 등이 있습니다. 정형화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구단의 상태가 어떠한지, 다른 구단이 지금 어떠한 동황과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해가지고 내부 데이터를 수정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이터라고 합니다. 선수 영입에 있어서 다른 감독의 감을 배제한 채 오로지 데이터로만 분석하여 영입한 결과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빅데이터 활용의 효과로서 첫 번째, 2002년 20연승을 하였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최하위 팀을 유효하였고 굉장히 많은 패배를 한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였지만 미국 리그에서 최초로 20연승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어서 아메리카 리그에서 최다 연승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순위 상승입니다. 이전에서 말하였지만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는 낮은 성적과 그리고 적은 재정 상태로 패단 위기까지 몰릴 뻔한 야구팀이었지만 머니볼을 도입한 이후에는 2022년부터 매년 포스트 시즌 진출하였으며 또한 선수들의 사기도 굉장히 크게 증가하였고 선수들 사이의 협력심 또한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용 절감입니다. 라이벌 팀 양키즈 팀에서는 140만 달러를 투자하여서 선수 영입을 해왔을 때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는 단 26만 달러만을 지출하여서 적은 비용에서 고효율의 팀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머니볼 이론의 한계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는 다른 구단들도 똑같이 이런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선수를 영입하자 경쟁력이 사라져버렸고 2015년 이후부터는 굉장히 낮은 성적을 유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머니볼 이론의 한계점으로는 저비용으로는 고효율을 낼 수 있어서 매년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는 있었지만 결국에서 리그에서 최종 우승을 가져가기에는 경쟁력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핵심은 저비용에서 최대한의 효율과 성적을 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핵심 선수, 가장 강력한 4번 선수의 부재로 우승까지는 닿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아이디어 제안의 방향은 기존의 머니볼 이론은 나이가 많거나 타인종이거나 타점이 낮은 기존 시장에서 저평가당한 선수들 중에서 영입하고 저평가 분야, 장타율과 출루율 같은 것에서 강한 선수들을 영입한 방식이었다면 보통 선수들을 기존의 방식을 유지한 채 조금의 돈을 더 투자해가지고 강한 선수, 핵심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용하는 재정 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와 똑같이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강한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이 선수를 영입할 때에도 다 빅데이터에서 저평가된 것이 아니라 다른 구단들이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주 분야, 강조하고 있는 혹은 굉장히 선호하는 분야를 파악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매년 누구보다 더 빠르게 데이터화해서 분석하여서 남들보다 더 빠른 선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 제안에서 다른 분야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올림픽 선수단 구성입니다. 빙상연맹이라든가 수영연맹과 같이 비리와 인맥, 뒷돈 등으로 굉장히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올림픽 선수단대 구성에 있어가지고 선수들이 어떻게 뽑혔는지 잘 알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선수들의 구성에 있어서 각 운동 분야에 대해서 각 선수의 객관적인 데이터, 시험 기록이라든가 몇 년간의 점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오직 그 데이터에서 높은 점수를 가진 선수들만으로 올림픽 팀을 구성하여 가지고 이런 선수들의 데이터를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제시할 수 있을 뿐더러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의 인사 문제입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은 수준 높은 입사자들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 이유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서 복지나 월급을 많이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가장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상대적으로 스펙이 부족한 입사자들을 받을 때 있어가지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고평가하고 있는 NCS 자격 여부라든가 좋은 인서울의 대학 또는 높은 학점, 자격증, 어학에 중점을 두기보다 성실도를 판단할 수 있고 우리 회사에서 얼마나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쉽게 퇴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저평가된 요소들, 봉사활동이라든가 대외 활동의 횟수 혹은 학생의 활동 여부, 의미 있는 교내 활동 등을 중점으로 두어서 성실도의 측면을 판단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활동적인지 우리 회사를 위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조사하면서 보통 이런 활용 같은 거는 반드시 컴퓨터와 IoT, 약간 컴퓨터 관련된 회사들만이 사용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문화 계열, 스포츠 계열에서도 이런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가지고 팀의 경쟁력과 승리 확률을 높여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데이터 활용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국한된 방법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더욱 다양해질 수 있고